네, 안녕하세요. 심장을 잘하는 의사, 복수면 의사 나도균의 의학 이야기입니다. 어깨 통증에 대한 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깨 통증 중에서 가장 심한 50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견은 과거에는 뭐 50살에 생겨서 50견, 50대에 생겨서 50견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고요. 또는 어깨가 굳어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동결견, 프로즌 숄더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50견이 아니라 40견인가, 40대에도 생기고 30대에도 어깨에 뭐 굳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50견이 아니라 40견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어깨는 이 사람 몸에 달린 게 사지가 이제 팔이 있고 다리가 있는데 다리는 하중을 버티는 쪽으로 주로 돼 있어서 이 관절의 소켓이 콱 들어박혀 있어서 굉장히 강하고 버티기 좋게 돼 있고요. 어깨는 운동 범위가 넓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운동 범위가 넓다는 거는 뼈같이 하드웨어가 적고 또 그거보다 탄력은 좋지만 움직이기 좋은 인대와 근육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대와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은 사실 손상을 잘 안 받는데 손상을 받으면 부러지는 거죠. 중상이고 어깨는 그런 거보다는 인대나 힘줄 이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손상 또 손상이 흔히 일어납니다. 사실은 인체에서 가장 혹사받는 관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힘을 많이 줘서 어깨 손상을 받고요. 사무직 노동자들은 긴장을 해서 어깨를 어떻게 안 써서 병이 생기는 거죠. 모든 관절은 운동을 해야 좋아집니다. 알맞게 운동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무지막지하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익을 보는 동작이 운동이라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많은 건 회전근개와 주변의 50견은 이제 주변의 인대에 생기는 유착성 염증을 말하는 건데 유착성 염증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인대가 피로해지면 조금씩 틀어집니다. 인대는 섬유로 돼 있으니까. 틀어졌는데 이 틀어진 거 그냥 있으면 안 되니까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유착 반응을 일으킵니다. 유착 반응을 일으키는데 작은 유착 반응은 그냥 유착이 되고 다시 붙어서 괜찮아지는데 유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 피곤하게 하고 계속 자꾸 써갖고 점점 그걸 악화시키면 유착 반응을 일으키는 게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변이 다 들러붙는 거죠. 주변이 들러붙으니까 통증이 심해지니까 운동 범위가 좁아지다 보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되고 안 움직이다 보니까 또 관절이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점점 악화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래서 심하게 그것이 굳은 경우는 어깨가 전혀 안 움직입니다. 운동을 하려 했더니 손만 조금 까딱까딱 하는 정도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서양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러니까 동결견을 처음에 정형외과 시간에 배울 때 동결견은 불치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제 안 움직이니까 마취를 하고 강제로 잡아 꺾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들러붙었던 인대가 다시 뜯어지니까 몸은 다시 또 유착 반응을 일으킵니다. 회복하려고. 그러니까 뜯었다가 붙었다 뜯었다 붙었다 그러니까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럴 경우는 활성화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그 염증이 피로의 결과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몸과 연관이 있는 거다는 걸 주목을 해서 몸과 연계해서 치료를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염증은 몸을 회복하는 반응이라는 걸 염두에 둬서 염증을 억제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예를 들면 핫백을 뜨거운 찜질하거나 하는 건 결국 염증을 좀 도와주는 것 같은 거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염증이라는 건 혈액순환이 증가한 건데 소염제는 혈액순환을 억제하는 거고 만성염증은 혈액순환을 억제해서는 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50견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억제할 게 아니라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야죠. 혈액순환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벼운 운동이고 또 하나는 침과 한약이죠. 여기서 말하는 운동도 결국 기의 양을 정확하게 맞추는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기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운동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이제 굳었으니까 강제로
잡아 뜯어서 이렇게 하려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뜯으면 다시 회복 반응이 일어나 또 붙습니다. 그것이 반복돼서 생긴 거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안 낫는 겁니다. 절대로 잡아 뜯지 말고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의 운동, 그것이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것만 갖고 좀 부족하면 그때 이제 의료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제가 치료해드리는 오십견이 완전히 달라붙어서 거의 뭐 손이 안 움직이고 발 벌어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분을 치료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는 두 가지 축입니다. 하나는 운동, 하나는 한방치료. 그래서 침과 약을 통한 한의학적 치료를 통해서 오십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거의 대부분 치료가 됩니다.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되니까 꼭 치료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시범을 보이기가 좀 어렵지, 화면이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운동을 안 움직이면, 오십견이 된 사람은 이게 아예 안 움직이고, 달라붙어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건 그게 운동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거. 그래서 힘에 맞춰서 안 아픈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을 꾸준히 하는 거, 그것이 치료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절대 오십견을 아프게 하지 마라.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오십견을 아프지 하지 않아야 낫는다는 거죠. 예, 오늘은 오십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심장을 잘 아는 의사, 복수면허 의사 나도균의 의학 이야기였습니다.